보시농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석 사과를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까요? 다소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인데, 다음 달이 이제 추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하고 만날 수 있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홍로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사과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추석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사과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라고 감히 저는 이제 사과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는데, 하지만 풍요로운 사과 수확을 위해서는 농사 기술과 팁을 잘 알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기후 현상 때문에 상당히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뉴스 매체를 들어봤는데 전라남도 순천에 복숭아 그 월등이라는 데가 복숭아 산지로서 상당히 유명한 데인데, 복숭아 축제도 하고 그러는 동네거든요. 근데 올해 거기가 탄저병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기한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풍성하게 수확하고 할 수 있는 농사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몇 가지를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토양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추석 사과를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양 관리가 필수적인데, 토양의 수분과 영양분 함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분석을 통해 현재 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한 필요한 비료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양의 흙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참 이 부분들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쉽죠. 근데 이게 한번 사과밭을 조성을 해 놓으면 토양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고, 해서 요즘에는 또 수령이 돈 나무들은 일체 비료를 주지 않습니까? 퇴비도 주지도 않고, 수세를 적당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질소 성분 이런 부분들을 비료를 잘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토양 관리에서 흙을 교체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노동력이나 뭐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사과 농사, 모든 농사가 그렇게 물농사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적절한 관수 시설이 돼야 됩니다. 사과는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이므로 적절한 관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사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관수 시설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요즘에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과밭들은 관수 시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또 물을 뿌리게 되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 현상이 우리가 장마철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장마철에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잔뿌리는 물에 잠겨 있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배수 관리를 많이 하시고 물 빠짐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깊이 있는 관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부분들도 물이 항상 이렇게 관수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저는 이 가온은 현재 관수 시설이 없습니다. 오로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그 방제도 하고 바켓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물을 갖다 관수도 가끔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 그 많은 관수를 쉽게 말해서 물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고, 물을 공급하는 시기는 물론 가물면은 물을 수시로 줘야 되겠죠. 하지만 사과나무가 물을 최고 필요로 하는 시기가 6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6월부터 8월 사이라는 거는 열매가 한참 이제 크고 비대해지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추석 사과는 8월 달이 승패를 좌우를 합니다.
뭐 장마에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에 비가 많이 오면 병충해도 많이 생기겠죠. 또 뿌리가 물에 잠기면 또한 그것도 낭패를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고, 병충해 방지야 모든 농사를 하시는데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추석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방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과나무 주변을 첫째가 깨끗하게 해야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 통풍성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풀이 이렇게 묵어져 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나팔꽃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면은 병충해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발견되면 즉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탄저병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바로바로 따줘야 되거든요. 바로바로 따주고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하여 해충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병이 생기면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치유되는 그런 농약이나 약품이 없습니다. 해서 항상 살균제나 살충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포를 많이 하는데, 무엇보다도 병충해 예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적으로 통풍을 얼마만큼 나무가 쐬는지, 바람이 이렇게 사이사이로 자주 들어가야지만이 병충해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에 대한 지침을 준수를 하고 유기농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적기적인 가지치기를 또 해주셔야 돼요. 그 가지치기는 뭐냐면 사과와 성장에 열매의 품질을 큰 영향을 줍니다. 가지가 많아버리면 영양소가 전부 다 가지가 빨아들이겠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도장지, 이런 부분들이 가지치기의 1등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지치기는 사과나무 가지를 적정한 길이로 이렇게 잘라줘야 열매 성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너무 긴 가지랄지 이런 부분들은 적정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고, 가지치기는 겨울철에 주로 많이 하시죠. 정정이라 해가지고. 하지만 추석 사과를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쉽게 말해서 꽃이 피어서 개화하기 전에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햇빛과 공기순환이 돼야 됩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아주 지금 햇빛이 따가울 정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사과는 충분한 햇빛과 공기순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과나무 주위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쉽게 말해서 사과밭에 이런 장애물이라 그러면은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애물을 말하겠죠. 나무로 따지고 보면은 햇빛을 가려서 열매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 할지, 그러게 되면 당도나 착색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야지만이 이 부분들이 당도도 높아지고, 쉽게 말해서 칼슘을 섭취를 해서 비대해지면서 단단함을, 그런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가지와 이런 가지들과 이파리 사이가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렇게 공기 순환을 유지해야 되는 것도 관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과를 이렇게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공기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면, 모든 자연적인 힘으로 이렇게 사과가 착색과 당도, 비대 이런 부분들이 햇빛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석 사과를 풍성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적절한 토양 관리, 두 번째는 적절한 관수, 세 번째는 병충해 방지, 네 번째는 정기적인 가지치기, 쉽게 전정들 수시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햇빛과 공기 순환 등의 농사 기술과 팁을 잘 알고 실천을 하시면 추석에 풍성한 사과 수확을 이루어서 가족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과원을 하시는 분들은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 2그루, 3그루, 5그루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추석에 수확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심어서 사과를 재배를 한다는 것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참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피력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운 사과가, 아이고, 사과가 이리 큰데 새님이 또 벌써 여러 번 이렇게 입맛을 다시고 가서 사과가 크죠? 무지하게 큽니다. 사과가 제 주먹보다도 더 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놔두면 병충해가 유입될 수가 있어서 따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추석 사과를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5가지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이라도 두세 그루 이렇게 묘목을 심어서 한번 갖고 보시는 것도 생활의 리듬을 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